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번에 했을 때 그 거래량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했었죠. 네. 거래량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또 뭐 매번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비슷한 게 대표님이랑 할 때는 또 가다가 또 집에 가서 또 혼자 그리다 보면 소설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소설도 잘 안 지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그 추세선 이렇게 딱 대구선 했을 때는 그래도 추세선 혼자 막 그리던 것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던 저번에 이제 했던 거를 보면 네. 이제 추세선을 사선으로도 그릴 때가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도 그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이런 식으로 긋는다든지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죠.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일단 가격대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저항, 지지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긋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아마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신 종목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에서 매수하셨는지. 그때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서 종목에서 GS 리테일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다 있긴 있었는데요.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조언해 주신 게 뭐 일단은 들어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그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같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해서 그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왜 아까 사선 그리신 것처럼 막 예를 들어서 최근 거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혼자 그냥 막 그렸을 때 점점 좁혀져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네. 정도 약간 변화가 있을 시기는 아닐까 싶기도 어느 하고 쪽 방향으로요? 저는 위쪽으로 위쪽으로. 네, 저는 그냥 우상향하는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의점 쪽이나 이런 쪽을 제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관심 네. 있는 부분도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냥 관심 종목만 있었지 사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게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랑 파라다이스였는데 로고 차트인가요, 현재? 네? 로고 차트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어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거. 네. 네. 그날 제가 네. 딱 GS 리테일은 원래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날 차트에 따라서 사실 약간 다 조금씩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 안 그러는데 여기도 약간 점점 좁혀져 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 GS 리테일처럼 네. 좁아지다가 나 혼자 그냥 우상향 되는 쪽으로 됐으면 그 바람으로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시험적인 매수기도 있었으니까 해서 그날따라 유독 들어오던 관심 종목 중 원래 목록에 있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 날 구매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약간 살짝 그런 거 그냥 뭐 사다가 옆에 있는데 눈에 띄어서 그냥 갑자기 산 게 계획적이진 않긴 했는데 어쨌든 정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딱 걸쳐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요? 네. 저 혼자 생각이. 우리가 처음에 그 했던 거가 사실 이렇게 매수를 위한 매수이긴 해요. 지금 자체가. 근데 이 보면 아프리카도 정배열이 아니네요. 그죠? 아, 이 빨간 것 때문에 예. 그렇죠. 완벽한 그리고 정배는 어디 있죠? GS는 아까 정배열이 되어 있죠. 네. 파라다이스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가요? 네. 이 파라다이스고 아까가 아프리카였죠? 파라다이스 아프리카 둘 다 정배열이 아니네요. 아, 그죠? 제가 그 뭐지? 제일 최근 10일 그거에 너무 의미를 뒀나 봐요. 200선이랑 200선 넘기고 10일 평균 쪽에 너무 이제 이거는 뭐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일단은 정배열되고 나서도 보통 시세들이 정배열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좋은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정배열이 아직 되기 전이잖아요. 혹시 요런 자리라서
운이 좋게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근데 이렇게 정별이 되기 전에 먼저 상승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별이 되기 전에 먼저 상승한 거였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앞날은 모르지만 그냥 기준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게 지금은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 이평선을 돌파하면 사자라고 하면 돌파하고 사는 거를 지켜야 돼요. 이게 방법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 기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준을 매일, 뭐 매달, 뭐 매년 반복할 수 있느냐가 주식 투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나도 달라지면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매수를 위한 매수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요날 매수였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살짝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근데 매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이때는 그냥 딱 기분 좋게 11이평선을 돌파할 때 다시 그죠? 매수했고 위에 거구나. 요거였고 요때도 그 전날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근데 뭐 매번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 간극을 좀 좁혀 나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거래량을 한번 이제 보셨나요? 얘네들 것도 다 거래량 해보셨나요? 그날 구매 목적만 두고 그날 배운 게 거래량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했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거래량 한번 얘만 먼저 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 날짜가 일단 가장 뭔가 많죠. 네. 거래량이. 그럴 때 체크를 하나 해볼게요. 요 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때가 뭔가 거래량이 많았구나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매수하자마자 쫙 올랐으면 사람들 모두 좋았을 어떤 심리들. 그리고 다시 내려와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아직은 큰 손실이 아니니까 아니다라는 이런 좋은 심리가 계속 좀 있는 구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 많을 때가 이때네요, 이때. 네. 이때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날도 요렇게. 과거의 거는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요때가 많네요, 또 거래량이. 그냥 거래량 많은 날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소설의 하나인 것처럼 그런 거죠. 요때 땅 사고 다시 두 번째 뭔가 빵 사고 그죠? 쭉 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확 왔네요. 그 다음에 빠졌는데 다시 살려다가 여기서 한번 또 막히고 또 빠지고 그러다가 여기 많은 이 구간에서 좀 뭔가 공방 이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이 구간에서 지금 뭔가 공방 중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여기 거래량을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만약에 돌파해버리고 또 돌파해버리고 이러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 돌파 못하고 하락해서 전에 거래량이 많았던 이 구간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네. 저희가 오늘 딱 거래량을 보면서 네.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점점 빠지면 네. 저는 그 전에 샀던 가격보다 계속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절할 생각도 해야 되나요? 손절은 그때 저희가 손절 원칙은 하나로 했었잖아요. 웬만하면 11이평선을 기준으로 11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단 가보는 걸로 해보시죠. 지금 11이평선 다 위에서 노니까 네. 딱히 이게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아프리카 TV가 여기 안에서
변동이 좀 의외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확실히 그러니까 요 윗 라인이겠죠. 아까 여기였었죠. 네. 요 윗라인 아니 여기 맞나요? 거기였던 거 알았는데 그래요? 슝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요 윗라인의 요 가격 구간이 확실히 지금은 조금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들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배워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주간 주간. 차트. 지금 주간 차트를 볼 건데요. 요거 있죠, 요거. 이걸로 하면, 예, 하면 이렇게 세 칸, 네 칸 이렇게 막 만들어질 수 네네. 있거든요. 아, 네. 페이지 나누는 거. 네, 페이지를 나눌 수 있고, 이거를 여기 클릭키 체크해 줘야 돼요. 이쪽 어디를요? 위에 부분들. 아, 그러면 다 동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세 개를. 하나면에. 네, 요 각 종목을 다 동기화할 수 있어요. 종목을 아.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구성도 일단 같게 해보고. 구성은 뭔데요? 여기 이평선이나 거래량이나 아. 이렇게 어떤 형식들을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는 일간 차트, 여기는 주간 차트, 여기는 월간 차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바뀌긴 했거든요.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일주월. 그리고 요거 바뀌었는데 일단은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월간 차트 이렇게 좀 나눠보는 이유를 설명을 제가 드렸었나요? 그때 혹시? 아니요, 그 배울 예정에 음. 있었던 내용이었고 지난주에는 없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로 보면 이런 거죠. 일간 차트는 하루하루를 캔들로 표현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월화수목 금요일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 금요일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표현한 게 주간 차트겠죠. 한 주를 이렇게 5개 이겁니다. 월요일 날 이 가격이 시작했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끝났다면 이게 시작가고 이게 종가로 표현해서 주간 차트 캔들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거고요. 월간 차트라면 똑같은 거겠죠. 월요일 이 월요일 월간이니까 월초 1월 1일 여기서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가격을 시가와 종가로 이렇게 표현한 게 하나의 캔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뭐 다양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에서 보냐면 일단은 큰 흐름을 좀 보고 싶은 목적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GS 건설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나눠볼게요. 한번. 이거는 거래량을 좀 확 줄여서 이게 지금 월간 차트죠. 이거를 좀 키워볼게요. 요거 누르면 켜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게 월간 차트를 끝까지 한번 좀 이렇게 최대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옛날부터 나오죠. 2000년 전부터 네. 쭉 이런 흐름이 이랬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어땠었구나. 근데 지금 최근에 요 정도 위치만 보고 있었는데, 아, 과거에 이만큼까지도 갔던 좀 저력 있는 회사였구나. 또 역사도 꽤 오래됐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소설로, 아, 크게 이렇게 갔었구나.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가려나? 뭐 이런,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만약에 요 구간에서만 이 구간에 만약에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 있지 하면서 하여튼 큰 그림 안에서 좀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거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거보고 한번 거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락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여기 이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다가 올라가고 위에서 막히고 그럼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월간 차트에서 쭉 이렇게 큰 시세로 계속 우상향하는 시세라면 일간 차트로 자세히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월간 차트에서 큰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한다면 일간 차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안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월간 차트로만 매수 매도를 장기 투자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월간 차트로 우상향하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GS가 방금 이거 GS를 한번 볼게요. GS는 월간 차트 보면 이게 끝인데 어떤가요? 현재 추세가 좀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제 느낌상 심리적인 건가? 저는 네. 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럼 이거를 캔들로 말고 종가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끝에 그 종가로만 연결한 선입니다. 시가 빼고 종가만. 그랬을 때 이거는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계속 저가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요번에는 안 깼죠. 안 깨고 이렇게 여기를 안 깨고서 한동안 가다가 이 고점도 못 넘겼어요 제대로. 그리고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 셋 여기는 그냥 횡보 다시 하락 다시 또 하락 그죠. 요만큼 여기까지 왔죠.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좀 높여가는 느낌이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지만 아직 요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 중요한 요 안에 구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때처럼 횡보하는 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요 어떤 이 자리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지만 아무튼 이 안에서는 작게는 이 안에서는 상승 추세이긴 하죠. 이것도 여기와 요 구간 안에서 현재 있지만 작게는 아직 상승 추세인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상승 추세의 큰 그림의 상승 추세인 종목을 내가 매수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아프리카 TV는 어때요? 아직 얼마 없죠? 이렇게 크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보면 한 10년 좀 넘는 기간 동안의 기록이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한번 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다행히 얘는 큰 그림상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고점도 다 높였죠. 이번에도. 그러면은 아직은 상승 추세가 큰 그림 안에서는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조금씩 이제 작게 볼 수는 있겠죠. 요 구간에서만 따로 보면 하락 추세였었겠고 근데 길게 보면 상승 추세이고 그럴 때 내가 어느 포지션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를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매매 패턴이 한 2주, 3주 정도 하는 매매 패턴이면 짧게 봐야 될 것이고 짧게. 근데 길게 보는 사람이라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를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면 만약에 시세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어요. 네. 크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월간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거를 다시 주간 차트로 보니까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어디다 이게 장단을 맞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습을 최근에 나는 일간 차트로 보자니 일간 차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서도 더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렇게 쪼개지면 나는 어느 장단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추세가 월간 차트 상에서 우상향하고 주간 차트도 우상향하는 이 두 구간들, 그죠? 월간 차트도 우상향하고 주간 차트도 우상향하는 구간이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근데 네. 여기는 하지 않겠죠. 네. 여기는 다시 할 수 있겠죠. 월간 차트 우상향하고 주간 차트도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이라면 네.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근데 큰 흐름에서도 보면 크게 보면 여기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상승 추세가 한번 월간 차트에서 나오죠. 그리고 주간 차트도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럼 이럴 때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어떤 기준도 정해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월간 차트에서 큰 그림에서 무조건 나는 우상향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 지켜야 돼요. 월간 차트에서 요렇게 우상향 할 때만 하겠다. 이게 무조건. 사실 지나간 지표인데 앞으로 그게 다 보일까요? 과거 이게 거를 왜 보면서 지나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상향 방향일 때 그냥 방향. 네, 방향일 때. 이거 지나간 거 아니에요? 현재 모습이에요. 이 현재 가고 있죠, 이렇게. 14년, 막 15년 다 막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네. 월간 차트상 저점을 높이면 그냥 우상향하고 하고 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네, 한번 이 테스트를 다시 첫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현재 지금 상승 추세인가요? 아닌가요? 상승 추세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요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그 전 저점을 음. 타진 않았는데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기. 그게 정리하면 뭐죠? 그게? 지금 하향 추세인지 그 네네네. 상승 추세인지요? 지금 하향 추세로 보이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크게는 상승 중인데 큰 상승 지금 중인데. 현재 주가는 조정을 보이는 것 같으나 큰 추세에서 아직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요 정도 왔어요, 현재.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저점을 돌파하지도 않아서 고점을 못 넘겼죠. 고점을 넘기지 못해서 하향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향 추세로 접어들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쵸, 확실하죠. 어떠한 신호를 확실히 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깼다면 이거는 이제 하향 추세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추세를 볼 때 다른 종목들도 이런 논리로 봐야 돼요. 파라다이스를 볼까요, 한번? 요 정도, 한 10년, 요 정도만 볼게요. 이게 지금 너무 세긴 한데, 딱, 요 정도만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네.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죠. 네. 여기를 깨버렸죠.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하락 추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했지만 다시 깨고 또 내려갔죠. 깼어요. 그럼 하락인 거죠. 근데 여기를 살짝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돌파해서 여기는 그럼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나 라고 했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또 무너져 버린 모습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추세는 이러한데 현재 그런 큰 추세 안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시세는 그렇게 일 때 우리가 들어갈 구간만 정해놓은 거, 우리는 뭐가 됐든 우상향할 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게 아닌 거겠죠. 이런 구간들은 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를 보면 어때요?
현재 파라다이스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하향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갈 종목은 아니었구나. 이건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때는 매수할 땐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식이 맞고 틀리고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상향이라는 것을 딱 꿈에서 꿈을 꾼 거예요. 앞으로 한 3년 우상향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향 이렇게 빠질 때만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귀신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자. 근데 여기서 빠질 때는 매수하지 말자. 뭔가 미래를 보는 것처럼. 사실 이런 예측은 어렵겠죠.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빠지는 게 잠깐 빠지고 반등할지 빠지고 계속 빠질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논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상승만 보장하는 겁니다. 상승일 때만 보는 거고 지금도 뭔가 어떤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었다가 한번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높였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안에서 아직 이도저도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작게 보면 조금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 왜냐면 뭔가 이렇게 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GS도 봤죠? GS 봤었나요?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처음에 봤었나요? 나 여기로 본다면 GS는 스금스금 이렇게 좀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월간. 그래서 월간 차트를 제가 맨 끝에다가 보낼게요.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그래서 항상 월간 차트의 방향을 봐야 돼요. 이거를 봉으로 보든 이런 선으로 보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상향 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월간 차트에서 꺾이잖아요. 꺾이면 최근에 꺾인 게 요거네요. 여기 주간 차트는 여기 요 모습이잖아요. 이게 일간 차트로 보면 어디냐면 여기네요. 여기 그죠?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떠한 월간 차트의 어떤 이 신호를 그냥 넘어가면 이건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많을 수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내용이 길어질까봐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개념으로 보는 사람과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죠. 종목들 관심 종목을 한번 직접. 뭐가 너무 많아져갖고. 일단 더 쉽게 된 거예요. 월간 차트를 보자는 거니까 일단.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보고 있었는데 일단 키워볼까요? 판을? 여기 더블 클릭하면 네, 맞아요. 그리고 연속을 한번 쭉 눌러보세요. 한 5년, 10년 정도로만. 네, 이거 볼까요? 지금 봤을 때 그냥 크게 보면 네. 이게 월간이 추세 그리기가 좀 더 쉽죠. 네, 눈이 선명하죠. 크게 크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상승으로 시작됐다가 다시 하락으로 시작됐다가 다시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일단 네, 우상향으로 좋네요.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눈에 볼 수 있죠? 네. 추세를 정확히. 네. 네, 그럼 맞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어제 그냥 관심 추가한 것 중에 신라젠. 신라젠 키워보시죠. 예, 요거는 이제 짧구나. 짧아요. 예. 어때요, 이거는? 짧기는 한데 보기는 또 큼직큼직하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봤을 때 지금 약간 우상향으로. 약간 우상향으로 시작하긴 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큰 추세를 보고 월간 차트의 큰 추세를 보고
내가 일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이께 주간 차트인데 그 주간 차트를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할게요. 네. 네.